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동안 이목이 집중되었죠. 근데 이게 러시아 욕만 하고 넘어갈 문제일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요. 한입상식 오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24시간 생중계할 정도로 언론도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중만 할 뿐 균형을 잃었다는 건데요. 전쟁 원인에 대한 분석 기사보다는 원색적인 비난 기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영토를 회복해서 제국이 되려고 한다든지 푸틴이 전쟁에 미쳐 있다든지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떻게 갈등해왔는지 그 역사를 다룬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전쟁을 시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지만 지금 언론들 가짜뉴스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사진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군복을 입고 전선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진인데 이 사진 가짜인 게 들통났죠. 이 사진 이번에 찍힌 게 아닙니다. 작년 12월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도네츠크 공화국을 진압하는 사진이에요. 사실 검증도 안 된 사진으로 언론들이 젤렌스키를 전쟁 영웅처럼 그려내고 있는 거죠. 이런 보도 때문인지 젤렌스키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영웅으로 그려내는 언론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돈바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2014년에 이 지역이 독립을 하니까 정부가 진압을 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수많은 돈바스 지역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도 여기서 찍힌 겁니다. 젤렌스키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학살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정부에 네오나치가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거죠. 돈바스 문제와 더불어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나토였습니다. 나토, 우리말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대장으로 해서 유럽 나라들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군사기구입니다. 근데 소련이 망하고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요. 소련이 망하면서 전에 미국이랑 약속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동쪽으로는 나토 가입을 받지 말라는 거였죠. 러시아가 나토랑 직접적인 군사대치를 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안 지켜졌어요. 미국이 야금야금 나토를 동진시켜서 우크라이나까지 온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진짜 러시아 앞마당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칼이 러시아 목까지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쌓여온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진 않았어요.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을 강행하다가 전쟁까지 냈는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침공은 러시아가 했다 해도 미국만 믿고 전쟁 위기를 자초한 젤렌스키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고민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둘 다랑 사이가 안 좋죠. 북한과 군사적 대결은 극한의 상황입니다. 얼마 뒤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데 북한도 계속 경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갈등 한가운데 떨어져 있고요. 미국은 이 나라들 더 세게 제재해라, 같이 싸우자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보다 우리나라 상황이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도 윤석열 당선인도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전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문제죠. 평화는 생각보다 쉽게 깨진다는 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신냉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댓글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의견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입상식이었습니다.